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K 마더팩토리와 관련해서 앞서서도 저희가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렸는데 보다 자세한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번 주에 투자에 있어서의 관건들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규모로 향후 5년간 투자 계획의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미 투자가 지금 가속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국내에 대한 투자는 좀 미진해질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에 또 정면 대응을 하는 또 이러한 정책이 나온 건데요. 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대통령을 비롯해서 네. 그룹 총수가 모여가지고 국내 투자에 대한 결정을 이뤄냈습니다. 일단 외환시장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대미 투자로 기업들의 행보가 쏠릴 수 있다라는 우려는 완화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해외 쪽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국내로도 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투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익을 늘리고 주가를 높여주는 가장 긍정적인 촉매제라고 작용할 수 있는데요. 향후 전망이 부정적이었다면 사실 대규모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삼성그룹을 비롯해서 현대차그룹 각각 뭐 450조 원, 뭐 125조 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다른 기업들도 대규모 이제 캐펙스에 나서게 되면서 한국의 기업들 조금 더 생산을 확충하고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라든지 뭐 종목군은 어떤 게 될까요? 네, 일단 어떤 그룹이 참여를 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로서 나오고 있는 거는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뭐 한화 이런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자동차가 가장 큰 이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AI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생산성의 혁신 그리고 자동화,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엮여져 있는데요. 해당 산업에 속해 있는 전방산업, 그러니까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는 산업들이 1차적으로 가장 큰 수혜고요. 그리고 그 서플라이 체인에 연결이 되어 있는 후방 업체들도 이 대규모 투자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또는 뭐 일부 방산, 조선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의 주요 관전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현지 시간으로 19일, 우리 시간으로 20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인 엔비디아의 실적 아니겠습니까? 뭐 실적이야 잘 나오겠지만 가이던스라든지 어떤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실적은 다 좋게 나올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이 한 490억 달러,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뭐 1.25 달러 이상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아니라 젠슨 황의 코멘트가 가장 그러겠죠.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젠슨 황이 AI 산업에 대해서 이 좋게 발언할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물론 그 업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버블이라는 말은 잘 안 하겠죠. 근데 수차적으로 그리고 향후의 성장에 대해서 강력한 수요 기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확실시 시켜주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높게 형성을 해준다면 지금 과열 논란에 노출되어 있는 IT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레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의 모든 참가자들이 엔비디아 실적과 젠슨 황의 입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삐끗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매도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젠슨 황이 그것을 막아준다면 시장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쉼을 숨고르기를 넘어서서 다시 한번 레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와 관련된 우려에 또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실적 발표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 시각 현재 CME 페드워치를 보니까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54%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발표되지 못했던 고용 지표도 이번 주에 또 미국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어떤 점들을 통화 정책 기조에 있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공교롭게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는 그날 19일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FOMC 의사록도 그때쯤에 공개가 됩니다. 지금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금리를 왜 인하를 못하고 동결을 할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컨센이 지금 인하에서 동결로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물가가 높아지는 것인지, 고용이 침체가 되고 물가가 높아지면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회의 때 금리를 내릴 때 연준 위원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이 단기 유동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이 계속해서 QT, 그러니까 자산 긴축을 하는 과정 중에서 단기 레포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의 유동성이 위축이 되면서 이 금융기관들이 자산에 대한 매각이 나왔던 그런 이슈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에서 QT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12월에 정말로 종료를 할지, 그리고 차후에는 지급준비금 축소를 막기 위해서 조금 조건이 걸려있는 QE를 할지, 이것에 대한 코멘트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연간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상승, 하반기 보합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뭐 지수 전망이 나왔으니까 타겟 포인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4,600포인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5,000 올라가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근데 5,000까지 가기에는 조금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상반기에 올라가는 궤적은 좀 보고 있는데, 이유를 설명드리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조금 약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내년도에는 어쨌든 금리를 내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AI나 IT 같은 성장 섹터가 금리 하락을 수혜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요, 상반기에 굉장히 강한 재정 확대 정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성장률 자체가 1%를 달성하냐 못하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금리도 쉽사리 내릴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의 행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 재정 확대, 재정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경기를 조금 살리게 되면서 주식시장의 레벨도 높여주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하반기에는 이제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높아진 환율에 좀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트럼프 이슈는 이런 겁니다. 이 상호관세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상호관세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관세를 통해서 얻어냈던 돈들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수출국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돌려주기 위한 돈을 만들기 위한 채권 발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방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은 환이 내려가겠네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이게 하반기로 가게 되면 그게 조금씩 약화될 수 있는 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이 뉴노멀 하에서 조금 높아지는 경우에 상승하는 그런 탄력이 좀 약화될 수 있다. 라는 걸 미리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 코스피 목표는 4,600까지, 그리고 밴드를 보자면은 하단은 3,850을 제시를 해주셨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뉴노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새롭게 환율의 지금 밴드를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내년 상반기에는 평균으로 봤을 때요, 1,400 초반 내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보다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왜냐하면 정부의 여러 가지 방어 정책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 1,300원대로 가는 거는 굉장히 조금 확률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 연초에 투자 전략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주가 조정이 좀 일어났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확인해 보면요, 주도 업종이 꺾이냐, 꺾이지 않느냐를 봤을 때 AI를 비롯한 주도 업종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관련해서는 IT와 관련된 반도체 주도업종 계속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조선, 방산, 원전 같은 산업재,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